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가 보는 어린이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아동의 놀이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동 정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북토 기사람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구미 본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구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곳은 그냥 이제 아이들을 돕는 곳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언제부터 활동해왔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린이재단의 시작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또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 고아들을 돕기 시작한 거가 어린이재단의 시초였고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고아원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의 후원자들을 이제 국내 아동하고 연결해서 후원금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고, 이제 그때 이게 굉장히 왜 중요했었느냐면 당시에는 아동복지가 또 많이 발달했던 상황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든 아동들에 대한 많은 그런 지원들을 이렇게 후원자들이나 또 해외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분들은 8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철수하고 현재는 이제 국내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재단에서는 국내 아동들을 중심으로 많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6.25 전쟁 고아 구호 사업 때부터면 참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국제 연맹이 이렇게 딱 조직이 돼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이 있어요. 뭐 일본, 네. 스웨덴, 미국 등에서 11개국이 함께 차일드 펀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국제 어린이 그 연합 그 동맹을 결성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자 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60개국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에 네. 대해서도 또 입장을 네. 내놨던데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세계대전들을 살펴보더라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의 뭐 기아와 공포와 어떤 빈곤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평하고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인류애를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우려를 또 표명을 하고 있고요. 독일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뭐 긴급 구호 물품이라든가 서비스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시대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또 전쟁을 네. 겪었고 네. 또 그때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받았는데 네.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도 구호의 손길이 또 전해져서 네.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역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전북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처음에는 외국 후원자들이 성금을 이런 환전하는 그런 역할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네. 저도 지금 94년도부터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 선배님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전주 보건소 내에 저희 어린이재단 이제 분소가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정책도 많이 부재했었고, 그래서 이런 후원자들의 도움이 또 절실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들 통해서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 전라북도 지사님 이환희 지사님, 그다음에 엄병건 전주시장님의 요청으로 그 어린이재단의 전주 분소가 이제 전주 보건소 내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 후원자들이 그 후원금을 이제 우리나라 아동들을 위해서 보내면 이제 그거를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도움을 해 왔었고요.
제가 94년도에 일을 시작했을 때도 실제 업무에 해외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이제 달러로 오게 돼요. 그러면 네. 이제 그게 그 환율에 따라서 후원금이 약간 이제 변동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좀 이렇게 뭐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해외 후원자들이 한국에 오시면 그 본인들이 이렇게 돕는 아동들을 또 만나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또 동행을 해서 네네. 후원자님들과 아이들이 또 함께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기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많은 후원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인가요? 어린이 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NGO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후원 규모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어린이 재단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52만 명의 후원자님이 계시고요. 그 중에 이제 8천여 명 정도가 이제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후원자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한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27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전라북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원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지역 전라북도가 특히 또 빈곤율이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려운 아동도 또 다른 지역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기초수급률이라고 그 좀 어려운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 수급률이 이제 전국 평균으로는 4.1%인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6.4%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그 비율도 다른 광역시보다 또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이혼율이 높아서 이 네. 한부모 가정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도내 한부모 가정이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한 5만 1,855가구 정도가 이제 그 2020년도 기준으로 통계로 나와 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수가 14,553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한부모 가족의 형태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한부모 가족 증가 추세가 97년도에 이제 그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 빈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2001년, 2002년 들어서면서 이제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런 가구들이 좀 많아졌죠. 근데 그런 가정의 어떤 변화와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가 이제 아이들의 또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그 가정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를 또 저희가 또 많이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어떻게 돌보나 이런 걱정이 결국 네, 앞섭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제도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또 제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기본 그 뭐죠, 최저 생활 기준에 못 미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또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구조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도 있기도 하지만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뭐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가정위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 아동복지의 전체적인 것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어떤 틀을 잡아가고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또 삶의 또 그 좀 면목들을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또 많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이런 한부모 가정의 네. 사연을 받아서 네. 가족 여행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당시에 또 여러 사연을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네. 좀뭐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연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네, 네. 사연이 있었나요? 네, 네. 좀 이제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네. 그때의 좀 기분을 떠올려 보면은 그 사연을 읽는 내내 좀 마음이 많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면서 아이 셋을 이제 혼자 양육해야 됐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장갑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로소득이 이제 80만 원인가 그렇고 유족연금 50만 원 이게 총 130만 원으로 이제 새 아이를 또 키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런 여행 그 하는 거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청을 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여행을 다녀왔던 그런 것들을 또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또 그 어머님의 그 편지를 통해서 듣기도 하면서 좀 많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조금 마음속에서 좀 힘내라는 말씀도 좀 많이 드리고 했던 또 그런 기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가난과 또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네,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시도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액의 학원비, 과외비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배우고 또 성장시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는 해마다 그 아이 리더라고 이렇게 자기의 꿈이 있는데 잘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직접 저희가 면접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우리가 또 지원을 통해서 조금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싶으면 조금 그 뭐 학원비라던가 뭐 레슨비라든가 대회 참가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도움받고 있는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44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또 훌륭하게 또 잘 성장한 네, 그런 네.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네,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기억나는 아이는 특히 이제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판소리라든가 이 전통문화 쪽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고 네. 기억나는 아이가 그 가야금 병창을 했던 아이인데 그 할머니와 살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려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이의 재능이 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아이를 7년 동안 저희 재단에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에 진학해서 자기 꿈을 또 펼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고 있고요. 또 크게는 또 군산 그 학생이라고 그 댄스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신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꿈을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대견하고 또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후원자들이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런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또 감동적인 순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다양한 분야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또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또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또 본인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네.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또 네.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올해는 또 어린이날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소로구산 어린이재단에서는 기부자 캠페인이라는 또 일을 진행했던데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올해가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제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된 이제 해입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전북대 그 최고위 과정에 그 총동문회가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올해는 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미를 잘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100명의 후원자를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선포식을 했고요. 이 뜻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100분의 내시는 후원금들이 모아지면 올해 이제 전라북도 내 그 주거 빈곤, 주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쓰여질 예정이고요. 오늘은 사실은 또 저희가 그 초록우산 챌린저라고 해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내가 올해 100명의 후원자를 개발해 보겠다고 또 결심한 후원자님도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도전 선포식을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눔 활동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네. 진짜 실현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참,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부와 또 후원, 나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액부터 정말 뭐 3,000원, 5,000원, 10,000원부터 해서 많게는 뭐 이렇게 1년에 1억 원 이상 후원하시는 개인 후원자님도 계세요. 뭐 단체나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후원하기도 하시지만 네. 또 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이제 후원하기는 어려우신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린 노블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5년 동안 1억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 23분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또 도움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후원금을 또 지원을 하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참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뭔가 과연 나 한 사람의 기부가 좀 도움이 될까? 조금 더 통 크게 기부를 네.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보다 또 작은 나눔도 그 나눔대로의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큰 금액도 큰 금액대로 의미가 있고, 이 작은 금액들이 정말 모아져서 그 주는 그 시너지는 정말 또 다른 의미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소액이더라도 그 장기간 후원하시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세요. 최고 30년 이상 네. 재단 통해서 후원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뭐 금액도 금액이긴 하지만 그 뜻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돕는 거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일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또 감동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적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뜻에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진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네.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기부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어떤 집수리나 네.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주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주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단위의 개보수를 진행했던 사례가 한 8가정 정도 되고, 좀 작게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의 위협을 받는, 예를 들면 안전은 뭐냐면 이렇게 그 시금 장치가 뭐 잘 안 돼 있다거나 방범창이 안 돼 있어서 외부로부터 침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세대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찾았었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 가정에 많은 어려움 중에 주거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곰팡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배장판이라든가 공부방을 이렇게 좀 조성해주는 노력들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한지가 되게 또 유명하고, 네. 그런 곰팡이에도 많은 그 효과가 있다라는 또 그런 연구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주 한지 협동조합과 함께 그 한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도배 장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또 네. 워낙 길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집수리 사업이 더 필요했을 거고 또 네.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좀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환경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을 이제 좀 잘 돌봐줘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했었고요. 또 조금 드러났던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드러났던 문제는 그 어떤 부모들의 우울감도 많이 이제 증가되면서 그 가정 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생겨났던 거를 저희가 조금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정신에 미치는 영향들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찾아서 정리정돈을 조금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사항은 이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어떻게 변했을까가 저희들의 또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업을 좀 많이 이렇게 재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편안한 집, 안전한 공간이라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주거뿐만 아니라 또 건강, 문화, 교육 등 좀 다양한 곳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호 대상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일도 또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일까요? 그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부모의 도움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기간이 만 18세까지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만 18세까지밖에 과거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0살이 돼서 사회로 나가면 이제 혼자 그 자기의 삶을 이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뭐 20살 돼서 자기 삶을 스스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국가에서도 정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또 그 한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한 해에 한 210명 정도, 2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그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을 퇴소하면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가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처음 했던 거가 첫살림 지원이라고 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그 독립해서 새로운 그 가정을 이렇게 꾸리게 되면 정말 많은 살림살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불부터 해서 뭐 그릇, 정말 심지어 진짜 화장실에 청소하는 도구 등 맞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양육시설하고 그룹홈 아동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서 그 첫살림을 좀 마련해 주자. 그래서 올해 좀 첫 해 좀 그렇게 지원을 했던 또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참 대단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네,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본부장님이 일을 시작한 게 이제 뭐 94년도. 예, 네. 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시간이 참 상당히 오래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동안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보면은 생활이 이제 어려워서 아이들 이제 생활을 이제 빈곤을 해결하는 거가 과거에는 가장 큰 이슈였었죠. 그래서 네.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복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기본적인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심리적 어려움의 크기가 과거보다도 정말 커졌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또 사회가 어떻게 같이 보살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 또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또 다양한 일들을 하실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부터의 저희 주 목표는 이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제 보고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 가정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추측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저희가 조금 지금 조사를 또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과 주거와 또 의료, 그다음에 학습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고요. 각종 유관기관이나 이제 지자체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또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고
다시 잘 성장할 수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의 주요 이제 이슈는 코로나 회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학교, 또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또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전북도 기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